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멀티모달 AI 자료들, 그 단일 모델이랑 다중 모델 비교한 내용인데요.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요즘 GPT-4 같은 거 보면 단일 모델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자료들은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성능이나 그런 화려함보다는 실제로 이걸 운영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반대로 다중 모델 방식이 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좀 짚어보는 거죠. 특히 그 AI가 모른다고 말하는 능력, 그게 왜 중요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모른다고 말하는 능력? 네, 그거 흥미롭네요. 그럼 일단 단일 모델, 자료에선 A 모델이라고 하던데요.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뭐 텍스트, 이미지, 소리 이런 걸 하나의 큰 신경망이 다 처리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GPT-4나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이죠. 이 방식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막 넘나들면서 복합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거기서 뭔가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잠재력, 그런 거죠. 그리고 처리 과정도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자료들은 그 단순함 뒤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숨어 있다고 지적해요. 학습 비용이요. 데이터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걸 돌리려면 고성능 GPU가 수천 개씩 필요하다니 이건 뭐 정말 소수의 빅테크 기업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것 같은데요. 네, 진입 장벽이 엄청나죠. 근데 비용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료에서 지적하는 게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안 보이니까 블랙박스 같아서요. 예를 들어 강아지 사진을 보고 고형이라고 잘못 판단해도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 그게 문제군요. 그럼 다른 모델이랑 비교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틀렸는데도 틀린 줄 모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자료에서 모른다고 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콕 집어 말한 게 바로 이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미지 인식 기능만 살짝 고치고 싶어도 이게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모델 전체를 다시 학습시켜야 할 수도 있어요. 부분 수정이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아, 특정 부분만 업데이트하기가 어렵다. 유지 보수가 상당히 까다롭겠네요. 네. 만약에 자율주행 AI가 이런 식이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특정 상황 판단 오류를 고치려고 전체를 재학습하다가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런 단일 모델의 문제점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된 게 바로 다중 모델, 비모델 방식이군요. 이건 데이터 종류별로 따로 모델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랄까, 각 분야 전문가 여러 명이 협력해서 결론을 내는 시스템 같은 거예요. 이미지 전문 모델, 소리 전문 모델, 텍스트 전문 모델, 이런 식으로요. 그럼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비용이나 유지 보수 면에서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그렇죠. 모듈식이니까 개발 비용도 상대적으로 덜 들고 유지 보수가 훨씬 쉬워요. 예를 들어 이미지 인식 모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딱 그 모델만 손보거나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뜯어고칠 필요 없이요. 부품 교체하듯이요. 아, 훨씬 효율적이네요. 자료에서 특히 신뢰성 부분을 강조하던데 여러 모델의 결과가 일치할 때만 믿는다. 이 개념이 재밌었어요. 새 사진이랑 새 소리가 들어왔는데 이미지 모델도 새, 소리 모델도 새라고 하면 아, 영은 진짜 새구나 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두 모델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예를 들어 이미지 모델은 새라고 하는데 소리 모델은 고양이 소리라고 한다면 시스템이 섣불리 답을 내놓지 않고 이거 좀 불확실한데 또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군요. 네, 맞습니다. AI 안전성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자율주행차나 의료 진단 AI처럼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분야에서는요. AI가 스스로 모르겠다 또는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훨씬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거든요.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이건 조류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의 정도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단일 모델과는 확실히 다른 접근법이네요. 물론 다중 모델도 단점은 있어요. 각 모델에서 나온 결과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릴 거냐, 이 통합 로직 설계가 복잡할 수 있고요. 또 여러 데이터를 아주 막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능력은 어쩌면 단일 모델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 따르면 단일 모델은 통합적인 처리와 창의적 잠재력이 있지만 비용, 신뢰성, 오류 수정 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고요. 그렇죠. 반면에 다중 모델은 모듈 구조 덕분에 비용 효율적이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또 여러 모델 결과를 비교하니까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모르겠다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서 안전성이 중요한 분야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결국 현재 AI 기술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보려면 이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이 바로 그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들을 보면 마치 진짜 지능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원칙을 AI를 넘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